자, 앞서 북한이 오는 9일, 구구절에 또는 10월 10일에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실제로도 북한은 지금 2016년도에 시작해서 바로 며칠 전 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거의 모든 ICBM의 기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바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죠. 그런데 북한은요, 굳이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대기권을 진입하지 않고 대기권 밖에서 폭발을 해도 발생하는 EMP파, 전자기 펄스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기권에 진입하지 않고 공중에서 폭발을 했을 때 강력한 전자기파, 즉 EMP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EMP파는 지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전자기파, 전자기기의 모든 회로 우리가 전기 코드를 꽂아서 쓰거나 아니면 전기가 작용하는 모든 장비들은 회로가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에 있는 모든 부대 전산망뿐만이 아닙니다. 최첨단 전자 무기들 모두 고철덩어리,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자, 지금 수소폭탄이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을 하지 않고도 밖에서 터져도 이렇게 위험하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ABM 트리티라고 네. 과거 미국과 소련 시절에 그 스타워즈라는 게 있었어요. 저쪽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미국도 쏴가지고 우주에서 딱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게 먼저 터져서 그 열로 녹이는 건데 그럼 저게 같은 효과거든요. 대기권이라고 하면 100km 이상입니다. 400km에서 부닥쳤을 때 그 전자기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건 제가 자료를 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권 밖에서 터졌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다. 물론 대비는 해야 되지만은 그때 ABM T를 만들고 할 때는 와서는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저 전투기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는 최신형 펜티엄 이런 식을 쓰잖아요. 군대에서 쓰는 것들은요 가장 멍텅구리라 그럴까 구형을 씁니다. 왜냐? 전자파영 안 받으려고 안전하게. 잠시만요. 그래서 이재훈 부장이 하신 말씀은 피해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EMP파 공격에 대한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보고받고 있는데 대기권 바깥에서 터진다. 알겠습니다. 한번 김종봉 실장님 얘기 들어보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핵무기가 아니고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EMP 공격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EMP 탄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EMP라는 것이 엉뚱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옛날에 ABM이라 해서 ABM 조약을 얘기하는데 대기권 밖에서 핵탄두끼리 부딪혔다. 무슨 하나는 핵탄두고 하나는 요격무실을 붙였다.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거 없어요. 그냥 고철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가 다릅니다. 대기권 밖에서 핵폭탄이 터졌을 경우하고 핵탄두가 부서졌을 경우 이게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핵 분열을 일으킨 수소폭탄이 제대로 폭발했을 때는 EMP파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고요. 요격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지금 미 본토에 그러니까 미국 머리 위 상공에서 대기권 밖에서 제대로 된 수소폭탄이 핵 융합을 일으켜서 터졌을 때 어마어마한 EMP파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기권 밖에서 EMP파가 터졌을 경우 엄청난 전자기파로 미국 전역이 전기가 모두 끊기고 전자장비가 소위 말해서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연출된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장면인데요. 주차장에 또는 차길 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 보시는 것처럼 시동이 일제히 꺼질 겁니다. 또 위험한 것,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기들 전자장비가 중단이 되면서 땅으로 추락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입니다. 자, 이건 물론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긴 합니다만요. 실제로 EMP탄이 대기권 밖에서 제대로 핵융합반을 일으켜서 터질 경우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들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을 하지도 않고도 터뜨리는 수소폭탄. 자, 일단 볼까요? 원래는 이 지상에서 20km 상공, 이 대기권 위치를 다시 탄두가 뚫고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 가장 까다로운 ICBM 마지막 기술입니다. 지금 이걸 마지막으로 북한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기술을 갖지 않아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한반도 상공을 한번 볼까요? 재진입을 20km 재진입을 하지 않고도 60에서 70km 상공에서 수소폭탄을 북한이 터뜨렸을 경우 한반도의 남한 전체는 모든 전자장비가 고장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미국의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대기권 밖 지상으로부터 400km 상공에서 수소폭탄이 터졌을 경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 전역의 모든 장비들은 멍텅구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요 이 EMP파 공격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전 CIA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인데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북한의 EMP 공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핵 공격을 직접 받지도 않고 대기권 밖에서 터진 수소폭탄의 EMP파로 미국 국민의 90%가 사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작동이 중지되고 병원이 비료 공장도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네. 그 구석기 시대 같이 농사를 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하다 보니까 네. 인구의 90%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2차, 3차적인 원인으로 미국민의 90%가 사망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성을 경고한 얘기였군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때 통일이 돼 있었잖아요. 네. 조선 인구가 600만을 못 넘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산업에서의 차이인데 그때 영토가 지금보다 더 좁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구가 그거밖에 안 된 거는 산업이 그만큼 먹여 살릴 힘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 발전해서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원자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하는 거고요. 농업 생산량도 비료와 우리가 굉장히 문제다고 하지만 농약을 써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100% 아니 100배가 늘어났대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저것도 조건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북한은요,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한 언급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EMP탄에 대한 이야기는 그닥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6차 핵실험 직후부터 EMP파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 꺼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중앙TV에서 밝힌 EMP에 관한 내용 들어보시죠.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킬로톤급으로부터 수백 킬로톤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종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 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범입니다. 자,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EMP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제죠. 4일 노동신문에 보면요. 기사를 통해서 핵무기의 EMP 위력이라는 박스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EMP파가 어느 정도 위력이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히 노동신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차 핵실험 직후 갑자기 유난히 EMP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북한. 그만큼 EMP파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겁니까? 수도 있고요. 네. 심리전일 겁니다. 심리전이요? 네. 우리가 중국을 매우 두려워하는데 중국 제품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낮게 보죠. 네. 국산 좋아하죠. 북한에서 온 북한제 무기 보면은 우리 군인들 보면 다 아주 우습게 봅니다. 네. 공격을 당하면 깜짝 놀라지만. 아하. 지금 북한에서 수소폭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악하다는 얘기도 있고 위대하다는 얘기도 두 개가 겹쳐 있는데 네. 지금 북한은 이걸 가지고 세계를 한국을 자꾸 흔드는 거죠. 자기네 네. 자랑도 하는 거고. 저거는 심리전 요소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 개전 초기에 네. 우리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EMP 공격을 하고서 우리를 마비시킨 다음에 네. 우주공산 상태에서 탱크를 타고 와서 우리 점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EMP 공격이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이 돼요. 서울에 수소폭탄을 던지는 것보다는 터뜨리는 것보다는 EMP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공산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 이후에 EMP 공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EMP에 관심을 가질까요? 자, ICM 개발의 최대 난제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자, 그 기술을, 까다로운 기술을 굳이 갖지 않고도 우린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닐까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자, 미국 항공모함 전단 등 또는 한반도의 유사시에 투입될 수 있는 증원 전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런데 EMP파 하나만으로 항공모함 전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항모 안에 있는 원자로도 다 불타버리고 아하. 모든 전자기기가 다 이제 불타버릴 테니까 네. 도대체 항모에서 비행기가 뜰 수도 없죠. 네. 제가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하나 충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EMP 공격을 했던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죠?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아, 그때 EMP가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까? 그때 이라크 프리덤 워를 할 때 네. 충격과 공포라 그러면서 그걸 썼죠. 그때는 네. 핵폭탄을 쓴 게 아니라 EMP탄, 순수 재래식 무기. 그걸 썼을 때 쟤네들이 레이더부터 다 먹통이 돼버렸어요. 아, 근데 문제는 미국 무기는 정확하게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미 3사단이 그다음부터 굉장히 질주를 합니다. 네. 너무 빨리 진주해서 보급부대가 못 들어서 중간에 놀다 갔잖아요. 네. 그 정도로 빨리 완전히 충격 공포를 먹어서 못 갔는데, 자, 북한이 EMP를 쓴다 치자. 네. 근데 자신이 있겠냐 이거예요. 한국군의 장비가 다 다운됐으면은 무사 통과하겠지만 다 살아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 그때 김정은은 속았다고 핵 만든 부장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저런 걸 한번 했으면은 몰래 실험을 더 해봐야 됩니다. 지금 네. 그런 거 없이 떠드는 거는 심리전적 요소도 강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EMP 공격에 관심을 갖는 이유 세 번째 한번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추측입니다만. 자, 인명살상 없는 공격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탄두를 터뜨려서 핵공격을 하는 것보단 EMP파 공격으로 당장 즉각적인 인명살상이 없는 공격을 함으로써 조금 더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고고도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리게 되면 생각보다 그 방사성 낙진 피해가 적답니다. 네.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자기파 공격을 하지만은 일단은 그 방사성 낙진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적인 비난은 좀 피할 수가 있겠죠. 네.